얘들아, 38만 년 때 뭐가 완성이 되냐? 원자가 완성되지. 그리고 수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우주는 계속 팽창하지. 근데 이 시기를 따져보면 사실은 너희들은 그냥 빅뱅론이 천천히 우주가 팽창하는 줄 아는데 이 기간 동안 계산 하나가 실수가 들어와. 그래서 가속 팽창을 해야 되거든. 그래 이것들이 물질들이 서로 뭉치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지금 우리는 별이 탄생하는 걸 배우는 게 왜 그러냐면 원래 수소나 헬륨밖에 없었잖아 우주에, 그지? 근데 그거보다 더 무거운 원소가 어떻게 탄생했냐는 걸 이유를 알려주는 거야. 더 무거운 원소가 탄생되려면 더 큰 고온 고압이 있어야 되겠지. 근데 우주는 계속 온도가 어떻게 돼? 떨어지는데 도대체 그럼 그런 고온 고압의 장소는 어떻게 형성되느냐 봤더니 야, 너 왜 술 올리고 그리고 무릎 털어. 그치? 이제 봐. 그랬더니 별이라는 것의 형성 과정에서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됐다는 걸 풀 수 있었어, 수수께끼를. 근데 별이 만들어지려면 애초에 처음이 뭐가 있어야 돼? 먼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그냥 막 간구하고 넘어가지 말고 이 가스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런 형태의 뭐야? 분자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분자. 분자는 우리가 공유결합 배웠잖아, 뒤에서. 그지? 전자 점식도 막 배웠고, 그지? 그 공유결합은 어떤 원소 간의 결합이야? 비금속, 비금속 간의 결합이란 말이야? 근데 우주 초기에는 누구밖에 없었던 거지? 수소, 헬륨 이런 거밖에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체는 수소라고 하는 거야. 수소가 뭐야? 분자거든. 이것들이 우주에 골고루 흩어진 게 아니야. 우주 배경 복사가 어떻게 확인됐었어? 불규칙한 모양으로 확인됐지. 왜 어디는 빨간색이 어디는 파란 이런 식으로 색깔이 불규칙한 모양으로 확인됐을까? 그 안에 우주의 물질이 불균형으로 밀도가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걸 의미해. 그러니까 우주에는 분자들이 어디는 뭉쳐있고 어디는 퍼져있고 이런 형태라는 거지. 근데 뭉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물질끼리 서로 당기면 움직임이 생긴다? 움직이면 얘들이 뭐를 한다? 회전을 하기 시작해. 알았어? 자, 이게 중력 수축이야. 다시 말하면 중력이라는 힘은 우주에서 가장 작은 힘이거든. 제일 센 힘이 쿼크와 쿼크가 만나는 강한 핵력이야. 그래서 걔들이 뭘 만들었어? 양성자, 중성자 만들었잖아. 그지? 양성자가 무슨 쿼크끼리 합쳐진 거지? 업, 다운. 그지? 그 다음에 중성자는 업, 다운. 그 중에 업 쿼크가 커, 다운 쿼크가 커. 다운이 왜? 중성자가 크니까 업, 다운을 하나씩 지우면 업하고 다운만 남는데 중성자도 무겁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거 차이거든. 그래서 걔들이 그렇게 강한 핵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약한 핵력은 뭐냐면 중성자가 양성자로 갈 때 있지. 그럼 질량이 줄어요. 그죠? 중성자가 양성자로 건 질량이 줄어. 이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근데 양성자가 중성자로 가려면 질량이 늘어나야 되잖아. 그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 그럼 우주는 팽창하잖아. 그럼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가는 반응은 멈추는 거야. 나중에 처음에는 양성자, 중성자가 1대1이었는데 자꾸 7대1로 양성자의 비율이 커지잖아. 중성자는 계속 양성자로 가주는데 양성자가 중성자로 갈 에너지가 없는 거야. 온도가 계속 떨어지니까. 그래서 7대1. 기억나? 그럼 12대1은 뭐였어?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비. 3대1은 질량비. 이 세 개 꼭 외워놔. 알았지? 자, 그렇게 가서 원자들이 형성이 됐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거기에 약한 핵력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중성자와 중성미자 혹은 전자 간에 약한 핵력이 거기서 생기고, 그 다음 이제 봐라. 가장 강한 핵력이 제일 센 힘이고, 38만 년에 와서 원자핵이 누굴 당기게 되니? 전자를 당기게 되지. 그게 무슨力일까? 양성자가 전자를 당기는 힘.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당기는 거. 맞아. 전기력이야. 그게 두 번째로 세, 전기력이. 그리고 약한 핵력이 간간히 나타나. 그러다 마지막에 와서 이때부터 뭐가 생기는 거야? 중력이 생기는 거야. 중력이. 물질 사이에 중력이 생기면 뭐가 일어나? 회전이 일어나고 운동 에너지가 생기게 돼. 자, 근데 봐. 실제로 이런 거를 분자들, 수소 분자들이 넓게 퍼져 있는 걸 성운이라고 해. 성운은 어딘가는 먼지가 적고 어디는 먼지가 크고. 자, 먼지가 많이 있다는 걸 고밀도라고 해. 저밀도라고 그래. 고밀도가 되면 질량이 생기게 되지. 그럼 얘들이 회전을 하게 되면 질량이 모이지. 자, 질량이 모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얘가 뭐를 하는데 서로 서로 수소 핵융합 아니야. 서로 뭉치면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그게 열 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이 생기는데 그게 왜 생기냐는 것이 의문이야. 그냥 우리는 쓱 넘어가거든. 근데 아인슈타인이 이거를 밝혔어. 질량이 뭉치면 그쪽에 공간이 휘어. 알았어? 질량이 뭉치면 시공간이 휜다고. 그 시공간이 휜다는 건 뭐냐? 빛조차도 태양 같은 질량이 큰 애를 지나가잖아? 그럼 빛이 이렇게 휘어서 가, 이렇게. 그러면 내 뒤에 주먹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이게 태양빛이, 별빛이면 보인다는 거야. 근데 여기만 보일까? 여기도 보이겠지. 여기도 보이고, 이 아래도 보이고. 그래서 별이 4개처럼 보이는 거지. 이게 아인슈타인의 십자성이라고 그래. 이게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얘기거든. 그러니까 얘들이 분자, 가스 구름이 형성되는 걸 분자 성운이라고 그래. 이 성운이 뭐를 해? 중력을 받게 되면, 그지? 이제 단단한 성운이 되거든? 니네 중학교 때 성운 배웠지? 무슨 성운 배웠어? 안개 성운. 아이고야. 반사 성운. 암흑 성운. 말머리 성운 같은 거. 발광 성운, 이런 거 배웠지? 니네 이 3가지 성운 중에 잘 봐봐. 암흑 성운은 물질들이 막 엄청 모여 있는 거야, 막. 중력이 엄청 세가지고, 물질들이. 그게 암흑 성운이고, 반사 성운 정도 되잖아? 그럼 이제부터 슬슬 외부의 빛들을 반사할 정도로 얘들이 탄탄해져 모여 있는 거야. 그 다음 모였으면 뭐가 될까? 너무 중력이 그 위치 에너지가 크니까 빛을 낼 거란 말이야? 이런 걸 발광성운이라고 그래. 그럼 발광성운 정도 되잖아? 그럼 그게 원시별이라고 그래. 그 정도 되면. 알았어? 근데 걔들이 내는 빛은 수소핵융합이 아니야. 그 정도로 온도가 높은 건 아니야. 알았니?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서 막 타이밍을 찾아갈 때 원시별과 그 다음에 주계열성을 비교할 줄 알아야 돼. 원시별은 별이다, 아니다? 아니다, 명심해. 원시별은 별이 아니야. 별이라 하면, 항성이라 하면, 스타라 하면 무조건 주계열성에 들어갔을 때야. 적어도 수소핵 융합 에너지에 의해서 1억 켈빈 온도 정도의 어떤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을 때야. 그럼 원시별은 얼마냐? 한 1000만 켈빈 온도 정도 돼. 알았지? 그러니까 얘가 분자 성운이 완벽한 성운을 만드는 거야. 이때 생기는 에너지가 뭐라고? 이거야. 중력, 수축, 에너지. 중력, 수축 에너지라는 거, 중력은 위치 에너지를 만드는 애들이야. 서로 당기는 힘이 있으면 무조건 위치 에너지가 있거든. 근데 에너지는 전환돼가지고 그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지만 열 에너지로 발산되거든. 그 열 에너지가 모여 뭐를 만든다? 빛을 만드는 거야. 그 중력 수축 에너지가 변해서 빛 에너지를 만든 거라고. 그건 수소핵 융합이 아니야. 빛을 내니까 일단 별인데 그건 완벽한 별이 아니기 때문에 원시별이라는 말을 쓰거든. 근데 그게 어떻게 생기느냐? 성운이 막 이렇게 있잖아. 성운이 막 있으면 군데군데 생겨. 군데군데 이렇게. 군데군데. 그럼 이것들이 서로 뭉치는 거야. 계속. 막 돌면서 회전을 하면서 이것들이 계속 뭉쳐서 나중에는 엄청난 고온고압이 형성이 돼. 중심에서.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 슬슬 수소핵 융합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 시기에 바로 뭐로 넘어간다? 주계열성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야. 알았어? 지금 봐봐. 가스 구름이 형성이 됐어. 이게 이제 군데군데 고밀도 저밀도의 먼지 티끌 이런 것들의 움직임이야.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여기로 가면서 무엇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중력 수축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뭐가 시작돼? 회전이 시작돼. 회전이. 알았어? 그럼 그 중심부에서 이제 별이 나오려고 준비 중인 거야. 자, 가스 구름에서 밀도가 높은 곳에 중력에 의해 이렇게 돼 있잖아. 주변 물질이 끌려와. 그러면 중력 수축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하다? 빛 에너지로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성운을 형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를 만들었어? 원시별을 만들었는데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뭐다? 중력 수축 에너지야. 알았니? 원시별의 별빛의 에너지원은 뭐라고? 중력 수축. 그래서 그 원시별일 때는 중심에 커다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있어. 군데군데. 왜? 군데군데서 소용돌이가 일어났으니까. 그럼 걔들이 한 4개 정도 만들었으면 4개가 가운데를 중심으로 또 회전을 해. 물론 질량이 큰 놈이 있으면 그쪽으로 돌아. 애들이. 그래서 서로 어떻게 돼? 합체가 돼. 엄청난 중력 수축 에너지가 생겨. 그래서 원시별은 거의 마지막 단계야. 주계열성 들어가기 전. 알았지? 여기서 시험 잘 나오는 거. 원시별은 빛을 낸다, 안 낸다? 빛을 내. 알았어? 별처럼 빛을 내. 근데 그 별빛이 그렇게 세진 않은데 그 에너지원이 뭐라고? 중력 수축 에너지. 알았니?
자, 그래서 성운 내부의 밀도가 높고, 알았어? 꽉꽉 뭉치겠지. 온도가 높은 곳에서,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데, 물체가 서로 당겨갖고 서로 인력을 충분히 발산하려면 온도가 좀 낮아져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야 돼. 그래야 붙어요. 너무 빠르면 붙을 새가 없어요. 얘들끼리. 알았어요? 너무 빨라져 버리면 얘들이 고밀도를 형성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중력의 소축이 계속 되는데 이런 것이 뭐라고? 원시별이야. 됐지? 자, 그러면 원시별이 중력에 의해서 계속 수축을 하게 되고 온도와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제 중심부의 온도가 몇만 켈빈 온도? 1000만 켈빈 온도 이상이 돼버리면 뭐가 발생한다? 이게 생기면서 무슨 별이야? 주계열성, 본계열로 들어가는 거야. 알았어? 요 과정에서 시험 문제 꼭 하나 나와. 알았니? 저온 고압,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 알았어? 물질들이 서로 막 붙으려면 고밀도로 뭉치려면 온도가 좀 낮아져야 되거든. 그게 이제 지나가면, 그 과정이 지나가면 고온 고압이 돼버려. 중심 온도가 1000만 켈빈 온도에 도달하면 뭐가 시작된다? 수소액 융합이 시작돼서 뭘로 얘들이 싹 들어가게 돼? 주계열성이 들어가게 되지? 얘들아, 원시별에서는 이게 일어나지 않아. 에너지가 누가 에너지오냐? 중력 수축이 에너지오냐? 그럼 얘들아, 주계열성으로 들어가지. 중력 수축 에너지는 계속 있는 거야. 별의 일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 있는 거야. 그럼 중력 수축 에너지는 질량이 크면 더 세겠지. 그지?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거 하나 알고 들어가. 아인슈타인이 어떤 얘기도 했냐면, 빛이 질량을 갖는다고 얘기했어. 빛이 질량을 갖는다. 그 유명한 공식이 이거야. 니네 언제쯤은 들어봤지, 이거? 그지? 이게 빛 에너지거든. 빛이 질량을 갖는다. 그러면 자, 원시별이 형성해서 빛을 발산시키지. 물론 주계열성에 들어가도 별빛을 발산시키지.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별의 질량은 그대로다 준다. 별빛을 발산시키면. 맞아. 줄어. 그럼 중력 수축 에너지도 어때? 줄게 되거든? 이해가냐? 근데 이게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줄어드는 중력 수축 에너지만 수소핵 융합 에너지 안에서 계속 수소를 소모시키면서 생길 거 아니야? 그게 평형을 이루어. 그럼 별의 크기가 어때? 일정한 거지. 알았어? 그러다가 별의 크기가 일정하다고. 중력 수축 에너지와 수소핵 융합에서 내부 발산 에너지가 똑같아가지고 평형을 이루어서 얘들이 일정한데 어른도 가면 이제 수소가 다 떨어지지. 수소가 다 떨어진다고 그게 끝난 게 아니야. 헬륨이 생기는 거야, 계속. 수소핵 융합이 하면 헬륨이 생기는데 이제 더 이상 융합을 할 수소가 떨어지잖아. 그럼 질량이 이제 최저치로 준 거야, 이게, 이 상태가. 그렇게 되면 이제 발산형, 그러니까 내부의 어떤 에너지적인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 멈추겠지. 멈추게 되면 얘가 갑자기 팽창을 하게 돼. 알았어? 팽창하는데 그 과정에서 다시 중력, 그러니까 내부로 막 밖으로 발산 에너지가 확 줄어들면 중력 수축 에너지가 더 센 게 된 거지. 얘가 세진 게 아니야. 내부의 핵융합 에너지가 멈춰버리면 얘가 확 수축을 해, 갑자기. 그러면서 중심에서 뭐가 형성되면 수소핵 융합은 표면에 있는 수소 쪽으로 넘어가면서 중심에서 헬륨핵 융합이 일어나 버리는 거야. 이거 에너지 상당하거든? 그럼 갑자기 빵! 중력 수축은 그대로 점점점 줄고 있는데 내부가 갑자기 줄었다가 갑자기 더 센 에너지 헬륨핵 융합이 생겨버리니까 빵! 하고 커져버린 거야. 보통 별 모습보다 빵! 하고 그게 뭐야? 적색이야. 알았어? 보통 우리가 말하는 거성이라고 하는 거 있지. 마지막. 그 태양 같은 비슷한 별들은 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적색 거성 정도로, 그 다음에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되는 건 초고성 정도로 막 변하는 거야, 얘들이. 그게 이제 별의 운명, 마지막 운명이야. 알겠냐? 그 이후로 이제 별은 쇠퇴되거든. 중요한 건 주계열성으로 들어가면서 별의 일생의 몇 프로를 차지한다? 90%를 차지하는 일생이 시작되는 거야. 알았니? 자, 지금은 가만히 보자. 가스구름, 성운이 생기면서 무슨 에너지가 시작된다? 중력 수축 에너지, 회전이 시작되는 거야. 그 다음 원시별이 형성되지. 그래서 원시별에서 중심 온도가 1000만 켈빈 정도 도달하게 되면 무엇으로 생긴다?
수소핵 융합이 출발하고 그것이 뭐의 시작이다? 주기혈성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 꼭 체킹. 원시별 에너지원이 뭐라고? 중력수축이야. 그게 빛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알았지? 이걸 몰랐다니까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빛이 발산되지? 그러면 질량이 감소한다는 거야. 질량이 감소하면서 빛이 나온다. 알았지? 자, 주기혈성 들어가면 수소핵 융합이 생겨. 이 둘의 에너지원 꼭 구분해. 시험에 잘 나와. 알았어? 자, MC제곱 알려주셨어요. 그렇지. E는 MC제곱. 얘들아, 주기혈성으로 들어갔다. 별의 일생이 대부분인데 몇 프로? 90% 일상을 얘로 보내. 자, 에너지가 형성되는데 중심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으로 무엇과 에너지를 생산한다? 헬륨과야. 수소핵 융합을 하게 되면 수소 원자핵 4개가 결합한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면 니네가 요 그림 봐봐. 수소 원자핵 그러면 1111 4가 딱 결합하잖아. 근데 여기는 뭐가 되냐? 1111이지만 중성자가 어떻다고 해서 더 무겁다고 그랬지. 그러면 눈으로 보면 니들 양성자 4개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더 무거운 거 아니에요? 질량이 커지지 않나요? 여러분, 이 안에는요 엄청난 다단계가 포함되어 있는데 생략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소 원자핵이 서로 뭉칠 때 우리도 3분 안에 일어나는 일 봤죠, 여러분들.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때려 붙어서 중수소를 만들고 거기에 중성자 하나 더 붙어가지고 1번 삼중수소를 만들고 거기에 양성자 붙어가지고 뭐 2번 헬륨 4절 이런 거 있죠. 이 안에도 엄청난 핵융합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알았지? 이게 핵융합이다. 근데 봐봐라. 핵융합이 있으면 핵 뭐도 있겠냐? 그렇지. 분열도 있단 말이야. 핵융합을 하면 에너지가 생기지. 질량차가 생겨서 에너지가 생긴다고 외우세요. 다시요. 충돌하기 전에 질량과 충돌 후 질량 누가 더 클까요? 전이 커야 돼. 그렇죠. 질량의 차가 생겨야 그게 E는 MC제곱으로 빛으로 나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 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분열도 분자량이 좀 큰, 그 우라늄이 대부분 많이 쓰이죠. 근데 이제 칼륨하고 바륨 이런 것들로, 크립톤 이런 것들로 분해가 되거든요. 분열이 됩니다. 그럼 질량차가 생기죠. 에너지가 생기죠. 그들의 차이는 방사선을 만든다, 안 만든다의 차이예요. 핵분열은 방사선이 나오고요. 핵융합은 안 나와요. 그럼 누가 더 안정할까요? 융합이 더 안정하죠. 그래서 지금 각 국에서 인공태양 연구가 활발해요. 이거를 직접 여기서 하는 거죠. 우리 대덕에도 K스타라는 데가 그거 연구하고 성공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거를 활용해야 되잖아. 이걸 담을 그릇이 없어. 현재의 기술로는 한 6000켈빈 온도? 이 정도는 감당이 되는데 1켈빈은 안 돼. 그러니까 지속성이 떨어지는 거지, 얘를.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야. 이걸 담을 수 있고 이걸 유지시키고 이 에너지를 일정하게 쓸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거지. 자, 일단 이 안에서 수소핵 융합은 수소 원자핵 4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 하나를 만드는데 무조건 질량은 감소한다. 그 감소한 질량만큼 무엇이 발생한다? 빛에너지가 나온다. 이것이 주야. 자, 이게 주기혈성의 모습이야. 여기 화살표 보이지? 안쪽으로 있는 이 화살표 보이냐 이거? 이게 무슨 에너지야? 중력 수축이야. 그럼 이 흰색은 뭘까? 수소핵 융합의 내부 팽창 에너지야. 이 둘이 뭐를 이룬다? 평형을 이뤄서 별의 크기는 주기혈성 통화는 어떻다?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해하냐? 근데 자, 실제로 이래. 실제로 얘들 크기가 똑같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야. 같이 줄어. 같이. 알았냐? 어차피 흰색도 중심의 수소량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야. 근데 수소는 계속 어떻게 되겠냐? 소모되겠지. 그 다음, 그렇게 소모되면 질량이 어떻겠냐? 자꾸 줄겠지. 빛이 나가게 되면. 그러면 중력 수축 줄어. 근데 그게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계속 일정한 모양을 유지해. 구형으로. 알겠지? 별은 그러니까 기체 덩어리인 거야. 말 그대로. 별은. 근데 빛이 나오고. 알았죠? 자, 여기 봅시다.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안정하다. 무엇이? 중력과 내부 압력이 뭐를 이룬다? 평형을 이룬다. 중력은 중력 수축 에너지가 내는 힘이고 내부 압력은 수소의 융합이 발산시키는 힘이야. 알았어? 그게 평형을 이룬다. 자, 별의 크기를 봐봐.
자, 어떨 때가 유지되는 경우에 이거야. 내부 압력과 중력이 똑같을 때. 근데 가만히 봐라. 어느 순간인가 이 현상이 생긴다겠지. 어떨 때 이거 생긴다겠어. 주기율성 말기에. 뭐를 다 소모했을 때. 수소를 다 소모했을 때 이 과정을 거쳐. 그러다가 다시 얘가 돼. 알겠냐? 그래서 이때 적색 거성이 형성되는 거야. 지금은 주기율성 얘기다. 근데 봐. 여기서 어차피 이 말은 너희들이 알았어. 뭘로? E는 mc제곱으로 비대에너지가 형성이 된다는 거 알았거든? 자,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뭐가? 중력과 내부 압력. 이 둘이 평형을 이룬다. 끝났거든? 요거 외워. 자, 별은 질량이 큰 놈도 있고 작은 놈이 있지. 근데 오히려 별의 질량이 커버리면 수소량이 많은 거지. 그럼 엄청난 수소핵 융합이 일어나서 단기간에 별의 일생이 끝나. 대신 엄청난 빛이 나와. 그러니까 별의 질량이 크면은 수명이 짧다야.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는 상당히 긴 편이야. 100억만 년 정도 되는 거지. 알았어? 100억 년 정도 되는 거지, 우리는. 근데 진짜로 짧은 애들은 태양보다 질량이 크면 되게 짧아. 굵고 짧게 살아. 에너지 빛도 엄청나고. 알겠어요? 그리고 마지막도 초호화 찬란해. 초고성이 되고 폭발해가지고 블랙홀도 되고 중성자별도 되고 막 이래요. 우리는 요거 하나 알자. 별의 질량이 크면 별의 일생은 어떻다? 짧다. 그것만 꼭 기억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알았지? 자, 이제 별의 진화와 얘부터 구체적인 건 뭐야? 수소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 어디서 만들어지냐는 거야. 알았냐? 그걸 보는 거야. 자, 핵융합 방사선이 안 나와. 핵융합 반응의 종류는 질량에 따라 다른데 질량이 크면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낼 수 있어. 온도가 높으니까. 태양과 같은 질량을 갖는 애들 있지? 최고로 만들어야 산소나 탄소야. 특히 태양은 탄소가 끝이야. 그럼 나중에는 탄소 덩어리만 남겠네. 그지?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백색 외성이라는 건데 그 정도 되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야. 그게. 그거 가지려고 하면 좋겠네. 그지? 그런데 그 근처도 못 가. 엄청난 압력 때문에. 그러니까 태양 같은 크기가 행성, 한 목성 정도 크기로 준다고 생각해봐. 그렇다고 질량이 많이 준 것도 아니야. 엄청 별로 줄지 않았어. 그러면 누구 이론에 의해서? 아인슈타인 이론에 의해서 질량이 크면 공간의 왜곡이 심하거든. 근데 이게 밀도하고 차이가 있어. 태양같이 덩치가 그렇게 커다라면 전체적으로 커다랗게 시공간이 휘거든. 근데 자, 얘가 행성상 크기로 줄어버리면 이건 밀도가 상당히 커진 거거든. 그러면 이런 거랑 똑같아. 우리가 4명이 그 보자기를 이렇게 양쪽 끝에 잡고 있다. 그리고 거기다 축구공을 놔. 그럼 쏙 들어가겠지. 그런데 얘가 행성상 성운으로 그 크기가 줄잖아? 그러면 엄청나게 무거운 쇠구슬이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럼 보자기가 푹 들어가. 알았냐? 이 질량이 더 커지잖아? 그럼 밑도 끝 없이 들어가. 그게 블랙홀이야. 알았냐? 그럼 빛이 글로 들어가서 나오질 못해. 계속 내려갈 뿐. 알았니? 그런 식이기 때문에 요렇게 가끔은 그냥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을 조금 적용을 시켜서 생각을 해두도록 해. 알았어? 그러니까 봐라. 질량이 태양 크기 정도면 블랙홀은 못 만드는 거야, 죽어도. 그러나 태양 크기가 마지막에 쇠퇴한 별이 되면 굉장히 공간을 왜곡시킬 수는 있어. 알았어요? 자, 봅시다. 핵 융합 반응 원소가 있고 생성 원소가 있는데 1000만 켈빈 온도 정도 되면은 수소가 뭐를 일으킨다? 이게 무슨 반응이야? 수소 핵 융합. 이 과정을 뭐라 부른다? 주계열성. 그치? 근데 이 과정이 끝났어. 그럼 별의 일생이 끝난 거잖아. 얘들아, 태양보다 질량이 크든 태양과 질량이 비슷하든 이 과정은 꼭 거친다. 알았지? 무거운 원소는 이 주계열성 다음이야. 태양은 잘 봐. 태양은 여길 거쳐서, 그지? 끝! 질량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태양은 여기가 끝. 근데 질량이 크면 빠르게 여기 건너뛰어. 툭툭툭툭 계속 융합을 해.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끝이라는 거야. 자, 국어력을 물어보자. 철의 핵 융합이 끝이냐, 철이 만들어지는 게 끝이냐. 이 그림. 그래, 이거 정말 조심해. 철의 핵 융합이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핵 융합을 거쳐서 철까지 만들어지는 게 끝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규소가 바로 철 전 단계야. 알았니? 그래서 이 철을 만드는 거, 26번 철을 만들어서 끝나는 건 철이 가장 안정해. 구조적으로 이런 어떤 물질적인 차원에선 철이 제일 안정하기 때문에 철까지 만들어지면 끝이야. 그러니까 가장 별의 궁극적 원소는 누구다? 철이야.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거 제일 무거운 게 철이라고. 알았어? 자, 봐. 천만, 여기까지는 모든 별들의 공통과정이야. 근데 1억, 2억은 태양과 비슷한 별들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태양과 비슷한 별들은 탄소핵 융합을 할 수 없어. 탄소나 산소가 끝이야. 헬륨핵 융합이 끝이라고. 근데 태양보다 질량이 커버리면 탄소핵 융합, 산소핵 융합, 규소핵 융합까지 거쳐서 어디까지 나온다? 철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가 경론이야. 그럼 봐라. 여기까지 이러는 애가 별이 일생이 기냐? 여기까지 내려가는 애가 별의 일생이 기냐? 위쪽. 그렇지. 그거야. 그거만 명심하고 보라고. 얘가 오래 살아요. 알았지? 다시. 철보다 그런 무거운 원소들 되게 많지. 뭐뭐 있냐? 우라늄, 구리, 그 다음에 뭐, 금, 이런 것들이거든? 얘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얘들이 만들어.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20배 이상 큰 애들이 만들어. 왜? 철의 핵융합이 끝났지? 그렇다면 얘들은 핵융합이 끝나면 중심의 내부 팽창 에너지가 끝났잖아. 그럼 수축을 해. 얘 갑자기 수축을 해. 그리고 폭발해버려. 빵! 왜? 바깥쪽에서만 핵융합이 일어나거든. 근데 내부의 질량은 이제 더 이상 발산시킬 융합 에너지는 없잖아. 그러면 중력 수축이 생기면서 얘를 고압으로 퍼뜨려서 빵 터뜨려버려. 그러면 그 터질 때 있지. 그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거든. 그런 걸 여러분 초신성이라고 하거든. 초신성을 유럽에서 최초로 발견한 과학자가 누군지 알아요? 티코 브라헤예요. 이 티코 브라헤라는 사람이 정말 얘기 과학사를 들으면 좀 어이없거든요. 이 사람은 취미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산에 올라가서 별을 보는 게 취미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인이 거의 될 쯤에 어떤 별을 보니까 얘가 점점 밝아지는 거야. 별이. 야, 저러다 낮에도 보이겠는데?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기 뭐 이렇게 몰랐던 사실 알려주고 싶잖아. 그래서 거기다 이제 약간 좀 데코를 입혀서 한 달 후면 태양이 2개 뜰 거다라고 얘기했어. 그때 당시에 천체의 변화는 구분이 달려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소문이 국왕 귀에까지 들어갔다고. 그래서 걔가 체포해 오라고, 저놈. 체포해 왔어. 너 네 말대로 한 달 있다가 태양이 2개 안 뜨면 넌 죽는다. 근데 진짜로 태양이 2개 뜬 것처럼 하늘에 보이는 거야. 태양 다음에 별이 보이는 거야. 환하게. 그래서 이 왕이 얘한테 상을 내는데 섬 하나를 준 거지. 그래서 노예를 6,000명을 준 거야. 그 6,000명을 이 사람이 이제 무식했거든. 그러니까 6,000명을 산에 삥 두른 거지. 그래서 각자 그 위치에 있는 별자리를 하게끔. 그러니까 나라에서 준 거야. 하늘을 연구하라고. 이 사람 똑똑하다 해갖고. 근데 이게 딸리는 거지. 수학적인 게. 그래서 누구를 영입하냐면 케플러라는 사람을 영입해. 걔가. 근데 그 오스트리아인데 얘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천재 신동인데 케플러가 어떤 애냐면 그러니까 10대에 뉴턴이 찾아왔다고 돼 있어. 워낙 신동이라. 근데 그때 왔을 때 뉴턴한테 뭘 알려주면 케플러 1법칙, 2법칙, 3법칙을 설명해줘. 그런 애가 갔는데 티코 브라헤가 보니까 얼마나 얘가 견제되겠어. 너무 뛰어난 거야. 그래서 걔한테 어떤 자료도 안 줘. 1년 내내. 근데 얘가 갑작스레 죽어. 티코 브라헤가. 갑작스레 죽어갖고 그 자료가 걔한테 다 넘어가. 그래서 걔가 그다음부터 엄청난 발전을 거듭한 거야. 야, 근데 그 티코 브라헤가 발견한 그 초신성 있지? 그게 우리나라 조선실록에 써 있어. 거기에 그 해에 그때 하늘의 별이 떴다라는 게 떠 있어. 그게 초신성이야. 근세에 연구로 밝혀진 초신성 그게 최초야, 그게.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역사의 기록지에는 없어. 근데 조선실록 거기에 이때 하늘의 별이 2개 떠 있다고. 근데 그 시점이 티코 브라헤 발견한 시점은 거의 비슷하대. 그러니까 같은 시점이지. 자, 초신성이 생기면 그거에 의해서 철보다 더 무거운 호수가 만들어진다. 이거 100% 나와, 시험에. 알았냐? 근데 이 초신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별의 질량을 가지려면 어때야 돼?
태양보다는 10배, 20배 커야 돼. 그래서 그 큰 것 중에서도 질량이 더 커버리면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야? 블랙홀이야. 알았냐? 조금 작은 애들이 중성자별을 만들고. 알았어요? 그런 과정이 여기까지가 끝이야. 알겠니? 자,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의 생성 과정 봐봐. 자, 어떤 거 있어? 수소, 헬륨이냐? 아니면 철보다 가벼운 원소냐? 철보다 무거운 원소냐? 이거야. 그때 철보다 가벼운 원소들은 다 별의 핵융합으로 만들어져. 여기부터 커지면 뭐가 생겨서? 초신성 폭발. 이건 누구만 가능해?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20배 센 애들만 가능하다. 요게 빛깔. 알겠어? 됐지? 그러면 집에 가요? 별의 저기 오디오 침입하지 마. 오디오 침입하지 말라고. 알았어. 자. 여러분, 이제 질량에 따른 별의 진화 과정을 보자. 봐봐.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은 요게 특징이다. 소박하지? 적색거성이 소박한 거야. 왜? 초고성이 있기 때문에. 알았니? 그 다음에 행성상 성운에서 백색 외성으로 마감을 하거든. 알았어? 얘들아, 탄소가 만들어지는 게 어디 단계야? 이 중에? 탄소가 만들어지는 거. 적색거성 단계야. 주계열성 무조건 헬륨까지만 끝난다 그랬잖아. 다시 말해서 태양은 여기서 탄소까지 합성을 해. 핵융합이 아니야. 헬륨 핵융합을 통해서 탄소까지만 만들고 끝. 됐지? 이런 별들이 그런데 나이는 되게 길 수 있다는 거. 오래 산다는 거. 가늘고 길게 산다는 거지. 자, 주계열성에서 수소핵 영합 반응이 멈췄다. 그러니까 수소가 더 이상 핵융합을 할 게 없다. 물론 중심만 없는 거지 겉은 있다. 알았니? 겉에는 있어요. 헬륨핵이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한다. 다시, 야, 니네 아까 중력 수축이 있었으면 내부 압력도 있다고 그랬지. 근데 수소핵 융합이 사라져버리면 뭐가 사라져? 내부 압력이 사라지지. 그러면 중력이 상대적으로 세진 거지. 그럼 수축이 됐어. 그러면 그 안에 헬륨만 있는 애들이 갑자기 융합을 일으키면 굉장한 에너지가 나오겠지. 그럼 중심은 헬륨핵 융합이 있지만 겉표면은 수소핵 융합이 또 일어나는 거야. 자, 근데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잘 들어봐야 되라. 적색 거성이 되면 밝아질까 흐려질까? 흐려져요. 적색 거성인데 네. 혹시 그거면 되시가? 자, 이 말을 들어봐. 이게 마지막에 되게 고난이도 문제에서 애들이 헷갈리는 건데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한번 해줄게. 빛에 대한 얘기야. 이거 알고 있으면 조금 이제 문제를 풀 때 좀 쉬워. 얘들아, 요거 봐봐. 선생님이 여기다가 빛을 입자로 표현할 건데 파란색 빛이 있고 그 다음에 빨간색 빛이 있어. 얘들아, 니네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한자로 적색이 누구야? 빨간색. 그럼 적색 외의 선이 무슨 선이지? 그렇지. 그럼 보라색이 한자로 무슨 색이야? 네, 자색. 그럼 그 외의 선은? 자외선. 그래. 자외선과 적외선 중에 누구 맞으면 얼굴 타? 자외선. 그러니까 자외선이 얼굴 타잖아. 네. 그러면 보라색과 빨간색 중에 누가 에너지가 세? 전화색. 그래. 그럼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세거든? 그럼 가시광선 중에 가장 에너지가 낮은 애가 누구야? 빨간색이 되는 거야. 아하. 그지? 그럼 이 둘 중에 에너지가 누가 커? 파란색. 그래. 근데 잘 들어. 밝기는 누가 밝아? 똑같다고 하는 거야. 여기 빛 광자라고 하자. 광자가 몇 개 있냐, 지금? 4개 있지. 여기도 몇 개 있냐? 4개 있지. 그럼 밝기가 같다고 하는 거야. 네? 알았니? 광자의 개수가 밝기라고. 남자가 뭐예요? 빛의 입자요. 와우. 알겠어? 네. 다시 말하면, 이 말이야. 아주 그냥 찰떡궁합이면 둘 다. 야, 얘들아, 봐봐. 얘 에너지를 2라고 할게. 얘 에너지를 5라고 할게. 이 속에 에너지 누가 크냐? 저요.
얘는 22, 뭐 보통 20이고 얘는 에너지가 8밖에 안 되잖아. 밝기는 같다니까. 왼쪽. 광자, 이 빛의 입자수가 몇 개로? 4개로 같으니까. 그 다음, 빛의 색이 누가 세? 파란색. 똑같다고 하는 거야. 아. 빛의 세기가 밝기야, 얘들아. 아. 알았냐?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 얘들아. 야, 빛이 누가 더 밝어? 2번. 얘가 더 밝어. 2번이 아니야. 이게 2만원짜리야, 이거. 빛 하나가. 그래서 얘는 5만원짜리고. 빛이 더 밝은데, 누구 에너지가 더 커? 5만원짜리. 그지 얘가 더 큰 거야. 빛은 흐린데 에너지는 얘가 센 거야. 이제 질문. 온도 누가 높을까? 온도는 에너지 비례해. 파란색. 그래, 파란색의 에너지가 센 거야. 흐린데 에너지가 센 거라고. 그래서 막, 빨간색, 적색 거성이면 이것짜리가 잔뜩 있는 거야. 근데 면적이 넓잖아. 그럼 광자가 어떻게 할까? 많아지겠지? 밝아. 밝은데 온도는 낮아져. 이게 애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야. 밝고 빛이 세진 건데, 그지? 빛의 세기가 센 건데, 맞아. 광자의 숫자가 많아진 건데, 광자 하나의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얘들은 온도가 떨어졌다고 얘기해. 알겠니? 무슨 말인지? 이거 어려운 말인데 이해가? 다시 해주세요, 나중에. 알았어. 넌 언제가 맞는데, 너. 마이크 내려. 자, 알겠지? 이해가냐? 자, 다시. 얘들아, 잘 봐, 이제. 핵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층이 가열이 될 거 아니야. 헬륨 핵 융합이 일어나면. 근데 껍질층에도 수소는 있잖아. 걔가 수소 핵 융합을 일으켜. 알겠냐? 그럼 뭐가 발생하겠어? 빛이 나오겠지, 거기서. 자, 근데 바깥층이 팽창해서 크기가 커진다고 얘기해. 표면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 말이 뭘까? 색깔이 붉은 색깔이잖아. 알았어?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진다고. 왜? 그 붉은색 하나의 에너지가 작으니까. 그런데 밝아지거든. 알았냐? 밝아져. 그러니까 2만원짜리가 막 되게 많아지는 거야. 알았냐? 그러니까 밝지, 세지. 에너지는 약한 거야. 온도는 떨어지는 거라고. 그 얘기가 이 얘기야. 알았어? 파란색 한 3개가 있는 게 빨간색 6개 있는 것보다는 밝기는 흐리고 세기는 약하지만 온도는 높아요. 알겠냐? 무슨 말인지? 그런 얘기야. 자, 그러면 적색 거성 중심에서 1억 켈빈 온도에 도달하잖아. 그럼 누가 일어난다? 탄소 핵 융합. 다시 말해서 헬륨 핵 융합을 통해서 탄소가 형성된다. 이게 헬륨이겠지. 탄소가 형성된다. 탄소 핵 융합 틀려. 탄소까지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니? 그럼 탄소가 빵빵하게 만들어지면 나중에 딱딱하게 굳겠지.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지, 걔가. 알았어. 근데 걔가 존재하는 곳, 여기 행성상 성운을 거쳐서 백색외성이 되면 우주 공간이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폭 들어가는 거야, 거기에. 그럼 니들이 근처 가면 압력에서 죽어. 알겠어요? 자, 다시 이제 적색거성 이후의 진화와 원소의 방출 봐봐. 적색거성 중심에서 헬륨핵 융합 반응이 끝났어. 누가 만들어져, 그럼? 탄소가 만들어졌지? 바깥층 물질들이 빵 하고 튕겨 나가는 거야, 이제. 왜? 밖에서는 계속 수소핵 융합을 일으킬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잡아주는 애가 없는 거 아니야, 이제. 왜? 내부 압력, 팽창력이 없으니까 그냥 빵 터져버려. 막 흐트러져. 그럼 나중에 어떤 모습인 줄 알아? 막 적색거성이 지나면 중심의 것들은 시끄리머리게 남고 뭐 이렇게 돼, 이렇게. 그 마치 뭐처럼 성운처럼 보여. 알았어? 근데 크기는 작아. 왜? 중심 핵만 남았으니까. 알았냐? 바깥층에 있는 수소들은 다 퍼져나간다고. 그럼 중심에 뭐만 남어? 헬륨 핵 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탄소만 남는 거야. 그럼 희끄리모르게 이게 남지. 근데 이것까지도 밖으로 다 흩어지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외성. 아주 조그만 행성 크기만큼이 생겨. 질량은 거의 차이가 없는데. 알았어? 여기 다이아몬드 덩어리라고 저게. 빛은 흐리게 낸다고. 알았어? 자, 행성상 성운이 만들어지고 탄소핵은 수축을 해서리 왜? 수축, 중력 수축만 남은 거야, 계속. 알았지? 중심에서 어떤 핵융합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계속 땡기는 거야. 빵빵빵 땡기니까 나중에 압축돼가지고 백색 외성이 돼버려. 이게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들의 일생이다.
시험 문제에서 얘는 거의 안 나와, 얘들아. 이쪽은 얘가 제일 많이 나와. 다시 말할까?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큰 애들. 알았니? 자, 그러면 이것들이, 일단 이것도 알아야 돼. 이것들이 일생은 어떻다? 짧다. 그러면 얘들은 바로 주결승이 끝나면 이제 거성 단계로 들어가는데 그게 적색이란 말을 쓰지 않아. 초고성. 그래. 엄청나게 큰 거야. 엄청나게 큰데도 질량이 많기 때문에 단계로 핵융합을 계속 거칠 수 있어. 에너지가 세니까. 알았어? 첫 번째가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지, 탄소 핵융합이 일어나지, 규소 핵융합이 일어나지, 마지막에 뭐 만들어져? 철, 그게 끝인 거지. 알았어? 그게 초고성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이렇게 초고성 단계에서 더 이상 융합을 안 일으키잖아? 그럼 바깥쪽에서 반란이 일어나. 바깥층에서. 그럼 걔가 폭발을 해버려. 그게 뭐야? 초신성이 되는 거야. 알았어? 폭발하면 그 폭발하는 중간에 무거운 원소가 우주 곳곳으로 가는 거야. 휙휙 날아가.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지금 우주 빅뱅의 거의 말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초기에는 얘밖에 안 일어나. 초기에는. 알았니? 그러니까 현재도 수소 헬륨이 대부분인 거야. 바깥에. 근데 마침 뭐 금이나 이런 것들이 막 퍼트려 나가잖아. 근데 멀리 갈까? 멀리 못 갈까? 얘를? 멀리 못 가. 왜? 무거워서. 가벼운 것들이 멀리 빵 튀어나가지. 멀리 못 가니까 못 간 것끼리 뭉치게 되겠지. 그게 나중에 모여서 뭐가 되는 거야? 소행성이 되고 행성이 되는 거야, 얘들이. 우리 지구 같은 거 무거운 원소로 된 거잖아.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는 거야, 얘들이. 알겠지? 자, 보자. 주결성 이후 헬륨의 수축 핵 주변 껍질층의 수소핵 융합 반응을 거치면 크기가 매우 커져서 엄청난 크기의 초고성이 된다. 초고성 중심에서 온도가 계속 높아져. 왜? 헬륨 핵융합 거치고 탄소 핵융합 거치고 산소 핵융합, 규소 핵융합까지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만들어질지까지? 철까지 만들어져서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 밖으로. 그럼 그 마지막에는 뿜어낸 에너지에서 폭발을 해버려. 자, 초고성이 그때고 초고성 중심에서 반응이 멈추잖아? 그럼 중심부는 수축을 해. 중력 수축은 남아있으니까. 그지? 근데 이 수축을 하는데 바깥쪽은 계속 융합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심은 땡기는데 바깥쪽에서 폭발하니까 바깥쪽에서 걔를 제어할 중력 수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팡! 밖으로 터져. 그래서 엄청난 빛을 내보내고 그 바깥쪽에서 그런 폭발이 일어나면서 이제 뭐가 만들어진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뭐야? 다 구리, 금, 납, 우라늄 같은 것들이야. 특히 금이나 우라늄이 시험에 정말 잘 나와. 알았지? 그래서 누구보다 무거운 원소가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우주 곳곳으로 퍼져나간다는 얘기야. 알겠지? 됐어? 자, 얘들아 요거 잘 봐. 별에서 생성된 원소의 방출. 행성상 성우는 방출한다면 어떤 거를 방출한다고? 탄소, 산소, 헬륨 같은 거를 방출해. 알았냐? 근데 많은 양을 방출하지 못해. 초신성은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방출한다. 알겠죠? 물론 봐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더 많이 막 밖으로 나가는 건 맞지만, 우리가 잔해라고 하죠, 여러분. 잔해. 얘가 폭발하고 남은 요거, 행성상성은 얘가 폭발하고 남은 그 마지막 뭐 중성자별이나 아니면 블랙홀 그 주변엔 누가 더 무거운 원소가 많이 있다? 얘가 더 많이 있어. 내가 얘기했잖아. 멀리 못 간다고 애들이. 근처에는. 알았지? 자, 여기서 핵심은 이거야. 얘들아. 질량이 매우, 그러니까 태양과 비슷한 애들은 별의 일생은 길어. 근데 중심핵 융합을 통해서 어디까지만 합성이 된다? 융합이 된다. 탄소나 산소 정도. 그치? 그게 적색 거성 단계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다가 얘가 폭발이 일으키면 행성상 성운을 통해서 백색행성으로 끝나는 거지. 중력 수축에 의해서. 그지? 얘들아, 중력 수축은 끝까지 있지, 계속. 명심하라고. 그 다음에 태양보다 질량이 커버리면 10배 이상 크다 그러면 보통 궁극적으로 10배 이상 크면 중성자별이 돼. 근데 20배 이상 커져버리면 이건 블랙홀이 되는 거야. 그지? 니네 블랙홀은 시간의 지평선이 있는 거 알지? 시간의 지평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힘이 엄청나게 세져 버리면 시간도 천천히 흘러. 알았니? 그러니까 빛을 빨아들일 정도의 쐐기야.
그게. 그러면 시간이 지연이 됐다 멈춰, 이렇게. 시간이. 그러니까 너가 그대로 들어가면 거기서 잠시 있다 나오잖아? 우리는 수백만 년이 흘렀고 막 이래. 수백 년이 흘렀고, 이렇게. 그러니까 할머니가 됐는데 너는 막 그 얼굴 그대로 나오는 거야. 아니 뭘 나이스야. 그럼 얘 입장에는 불행하지. 친구가 다 이렇게 돼버렸는데.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아니 이걸 잘못. 다시 들은. 물론 뭐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얘는 엄청난 연하랑 결혼을 하겠지. 그건 아니지, 근데. 오. 같은 추억을 산 사람들하고 늙어가는 게 행복이지. 나 정신 차려. 자, 얘들아, 질량이 커버리면 중심 핵에서 어떤 원소까지 만들어진다? 철. 근데 이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떤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초신성. 이거 명심해. 알았어?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다. 별의 내부 구조 문제도 많이 나와. 얘들아, 이거 봐. 이게 무슨 과정이라고? 융합이랑 잘 봐. 헬륨이 남아버렸잖아. 이거 주계열성 아닌 거지. 알겠냐? 주계열성은 안쪽에서 수소의 융합이 계속 일어나는 게 주계열성인데 얘는 헬륨이 있어버리잖아. 그지? 이거 적색거성이라고 지금 이거. 알았어? 적색거성 단계인데 니들이 보기에 적색거성이니까 요거 별의 질량이 대부분 좀 작겠다라고 예상하는 거야. 근데 이런 건 어떠냐? 이거는 태양 질량이 비슷한 거고 얘는 어때? 그지? 왼쪽 오른쪽 누가 오래 살아? 왼쪽이 오래 살고 누가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오른쪽이. 그럼 핵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냐? 그건 아니지.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그러니까 봐. 별의 내부에서 제일 무거운 원소는 누구까지만 만들어진다? 철. 알았어? 그 정도인 거야 지금 얘기가. 알겠지? 자, 질량에 따른 별의 진화 과정이야. 잘 봐. 성운에서 출발하는데 지금 왼쪽으로 쭉 가서 나가는 애는 질량이 큰 애야 작은 애야 이거? 작은 애고 오른쪽으로 가는 애들은 큰 애지. 그래서 요 끝자락에서 갈라지는 건 중성자별은 그 중에 질량이 좀 작은 애. 블랙홀로 가는 애들은 질량이 좀 큰 애들. 알았죠? 요런 과정들이 이 그림의 전부야. 알겠냐? 요거 잘 풀어오고